자,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는데 서로 입장이 좀 달라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 장관께서 벌써 한 달 정도 됐죠. 수사지휘를 함께 그 윤석열 총장 가족 의혹하고 그다음에 측근 의혹 수사를 지휘를 하시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감찰도 사실상 지휘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 몇 가지가 됩니다. 크게 8가지 정도인데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뭐 사주 언론사 특정 언론사 사주를 만난 의혹 그리고 그 라임 수사 과정에서 검사 로비 의혹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당시 심재철 반부패 부장은 패싱하고 보고받고 뭉갠 거 아니냐 하는 의혹 뭐 야당 정치인도 거기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윤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감찰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 17일입니다. 17일 지난주 화요일 날 총장실로 감찰관실 검사가 이제 전화를 했답니다. 비서한테. 그래서 총장님 저 대면 조사 일정을 좀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뭐 답변을 안 한 모양이죠. 그랬더니 다음 날 검사 둘이 찾아온 거예요. 총장실로. 그랬더니 이제 대검 간부들이 아니 뭐 하는 짓이냐. 아니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려면 사전에 일정을 잡던지.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일정을 잡을 사안이야? 대면 조사 필요한 사안이야? 이게 말이 돼? 이런 경우가 어딨어? 라고 이제 대검 간부들이 이제 항의를 했고 그래서 돌아갔고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온다고 예고를 한 거죠. 2시에. 근데 2시에 이제 올 줄 알고 기자들이 쫙 뻗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연 2시 40분쯤에 오지 않겠다. 오지 않겠다. 법무부 측 주장은 이거 대면 조사 해야 되는데 이 총장이 사실상 불응을 했다. 감찰에 불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 밟아 우리 간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대검 측에서는 아니 사전에 약속은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약속도 없이. 그리고 이게 감찰 사안이야? 의혹이 뭐 혐의점이 명확히 드러났어? 너무하잖아 이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사들이 찾아간 거 네. 그건 일정 조율하러 간 거예요? 아니면 대면 조사하러 간 거예요? 대면 조사를 하러 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일정 조율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측하고 이제 대검 측하고 좀 입장이 좀 다르긴 다른데 일정을 조율하러 찾아왔느냐라는 부분 사실 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네. 찾아간 걸 놓고 왜 왔느냐 대검 측의 해석과 법무부 측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다 설명해 주는 선에서 가름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확인할 거. 예. 거기 감찰관인가요? 감찰관은 이제 류혁이라는 검사장급 분이시고 그분은 뭐 패싱 당했다면서요? 맞아요? 이제 뭐 공식적인 입장은 류혁 감찰관은 본인은 총장 대면 조사로 가는지도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그러면 장관에서 그 밑에 있는 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라고 있죠. 바로 간 거예요? 지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취재가 좀 어려운데 류혁 감찰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 패싱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검찰관이니까 상관이고 그 상관이죠. 밑에 담당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감찰관은 몰랐다? 감찰관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그건 있습니다. 패싱이네. 그걸 뭐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아니 워낙 좀 발언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예. 그리고요. 예. 또 하나 체크할 거. 어쨌든 감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총장이 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당당히 수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검찰 내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총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감찰이 응해야죠. 왜 응하잖아요? 그 이제 검찰 대검의 입장은 이런 거죠. 왜 응하지 않냐고요. 아니 저도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네, 그치, 그 얘기하고. 저도 응해야 오케이. 된다고 보는데 대검 측 입장, 저 이제 양측의 입장은 좀 중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자이기 중립 때문에. 쪽이었어요? 근데 대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범죄 혐의가 있어서 형사 소출을 할 때도 명확한 혐의점이 드러났을 때 소환 통보를 해서 직접 조사를 하는 거죠.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 사주 만났죠 그랬더니 예. 얼버무렸잖아요. 그 언론 안 만났다 얘기 안 했잖아요. 언론 사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대검 쪽에 보는 입장은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라는 게 쟁점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부적절한 발언들과 대화가 오갔느냐. 아 만난 걸 인정해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총장이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난 것 자체, 네, 김태현 변호사 만난 것 자체보다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가 문제라는 거는 그간이 검찰이 보였던 태도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만난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만난 거 자체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왜? 아니, 뭐 뭐 부적절한 만남 아니에요? 만날 수도 있죠. 뭐 만나요? 사건 관계자라면 모를까? 사건 관계자잖아. 에이, 소송이 근데- 진행 중이었다면 수사가 근데 진행 예를 중이었다면서요. 들면 조선일보 사주를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저 중앙일보 조선일보라고 홍 회장을 만났다는 걸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특정해도 돼요? 저기 어딘지? 네? 아니 뭐 나 나왔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라고. 아니, 중앙일보 홍 회장 뭐 인사동 어디서 만나서 술 한잔 했다라는 보도가 저 일간지나 저 그 공중파 방송은 아니고 주간지에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글쎄 모르겠어. 사람들이 중앙일보 만나서 문제 삼았을 때 얘기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중이니까 뭐 외삼촌이 뭐 홍 회장이 뭐 이재용 부회장을 부탁을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글쎄 과연 중앙일보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저 선처를 부탁을 했을까 하나 의문. 그거 빼고. 그리고 부탁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 기소됐잖아요. 영장 실려고 그날 일을 쳤는데 구속시키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그거에 대해서 부적절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0이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이쪽은 다른 한 분은 저 조선일보 방의정이요? 조선일보 방의정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가지고 그러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신문에 났는데. 근데 종편 무슨 뭐 출자할 때 뭐 얘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조선일보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건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몰라서 모르는 알겠습니다.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미애 장관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일종의 굳이 비유하자면 전쟁입니다. 그럼 적이에요. 참 방송에서 적그러 그러는데 적도 거대한 적입니다. 적을 치려면 급소를 한 방에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쿡쿡쿡 찔러봤는데 적은 상처도 안 나. 오히려 반발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검 측이 하는 얘기 원칙적으로는 총장도 문제가 있으면 감찰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대검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역감찰관도 이런 입장이라고 나오는데 뭐 유역감찰관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법무부 훈령 보시면은 감찰하려면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평검사들도 감찰할 때 보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이한석 검사가 있다. 야, 너 업자 중에 김태현이랑 술 먹고 청탁 받았다며. 김태현이가 다 진술했어. 그러면 제 진술을 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감찰 들어갑니다. 너 소명해. 그러면 이제 이한석 검사가 막 소명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저 집에 있었고 막 이런 거. 그걸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대면 조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준비 기간을.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 만나서 뭔가 의혹이 있다 그것도 야 그러면은 중앙일보 홍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 방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황이 이런데 그러니까 당신 소명해봐. 그러면 윤 총리 막 소명할 거 아니에요 문서로. 그걸 보고 이상하면 대면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돼야 되거든요. 또 하나 옵티머스 예전에 중앙지검장 때 불기소한 거 자꾸 얘기하는데 옵티머스 예전에 중앙지검장 때 불기소했을 때 담당관이 누구예요? 당시에 지금 원주지청장가 있는 이름 뭐더라? 무슨 부장이에요? 조선일 부장이. 예. 그러면 그게 문제라면 당시에 그 수사에서 전개했던 그 부장 먼저 조사하고 그 부장 입에서 사실은 저는 기소하고 싶었는데요.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총장한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사했던 중앙부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총장부터 갑니다. 그래서 총장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게 절차를 지킨 감찰이야? 제대로 절차 밟아서 와. 나한테 소명 받아. 그럼 내가 소명하고 그게 부족하면 대면 조사 이거거든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맞죠, 제 얘기가. 맞습니다. 맞고 봐봐. 이제 그 뭐 사안별로 이게 감찰 사안이냐, 그럼 누가 행동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사실 뭐 이런 논란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와서. 근데 감찰 사안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총장이 해요? 아니 감찰하는 사람 하는 거 맞죠. 다만 그 감찰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 절차는 지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어쨌든. 형사소송법에서 수사를 받을 어쨌든 때도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감찰 사안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 항변은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좀 이게 뇌피셜인데요. 아마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장 측에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대면 조사건 서면 조사건 이게 감찰로 명확히 드러나기 실체가 뭐든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누가? 그러니까 뭐 총장 측에서. 총장. 네. 그러니까 결국 입증이 돼야 감찰이든 징계든 수사건 기소건 해야 할 텐데 입증이 안 될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유롭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사주 만나는 게 이상하지 않다. 당당하다. 만났는데 별 얘기 없었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얘기 나왔을 때 좀 만났습니다.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 그래야 되고 만났는데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예? 제가 뭐 일축했습니다라든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했습니다까지 가야 되는데 대답을 안 했잖아요. 얼버무렸잖아요. 그 지금 이게 감찰 사안이라고 하면 감찰 검사 앞에 대면에서 감찰 당하기 싫으면 공개하면 되잖아요. 만났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수사할 때 수사 받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보이면 가만둡니까? 그런 뭐 이중잣대지 이게 뭐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자꾸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그 총장 대검 측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이 들어오는 건 이거 좀 총장 망신주기 하겠다는 거냐? 그렇죠. 불쾌하다 뭐 이런 그렇죠. 좀 불쾌해 되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법무부건 대검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장 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전셋집도 2년 동안에는 빼고 말고 할 게 없는데 갑자기 나도 임기제 2년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임기도 채우지 않는데 갑자기 나가라 말아야라는 거에 대한 불쾌함이 있는 것 같고 장관 측에서는 아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무슨 신천지냐. 아니지. 에? 전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 보고 야 이 집 사는 거 문제 있다라고 좀 달라대는 거지. 그렇네요. 그런 거지. 아, 예. 5561번 서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언론사 사주를 검사가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상수님. 윤 총장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얘기하는데 진짜 당당하면 오히려 감찰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하셨고요. 김민선님. 저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도 아닌 중립인데 지금 보면 제 주위도 그렇고 윤 총장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든 민주당이든 현 정부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약간 상반된 의견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시던데 뭔 얘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양측의 목적은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이죠? 추미애 장관은 보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너 나가라는 거지. 나가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감찰에서 나오면 베스트고 안 나와도 감찰 불응으로 열거면서. 근데 지금 돌아가는 법무부의 흐름은 그냥 감찰 불응으로 갈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찰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까? 이거 좀 뇌피셜입니다. 감찰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까? 자신 없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감찰 불응을 문제 삼아서 네. 예를 들면 징계하면 네. 직무정지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일종의 지금 추미애 장관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제일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언론사 사주 만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세 개는 자기들이 봐도. 근데 사주 만나면 네.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항고해 버리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이라든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제일 문제는 사주 만난 거다. 왜? 그거는 총장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 나머지 네 개는 총장의 방어막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 봐도 아까 지금 옵티머스 이런 거는 이거 별 문제가 없거든. 근데 사주 만난 거는 회색지대니까 그거를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홍 회장, 방 회장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있다 하더라도 홍 회장, 방 회장 얘기하겠어요? 안 할 겁니다. 뭐가 있다 하더라도 안 나올 거예요. 감찰해도. 그게 이제 아까 말하는 총장 측의 자신감인데 법무부에서도 야 이거 무리해서 감찰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더 큰일 나는데 그러니 감찰 불응으로 간다. 감찰 불응으로 가기 위해서는 윤 총장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줘야 돼요. 절차 안 지키고 평검사 보내가지고 몇 월 며칠 합시다. 윤 총장 성격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럼 그걸로 이제 감찰 불응으로 갈 거고 총장의 생각은 임기 채우면 베스트. 안 채울래도 만약 못 채우면 제목을 치시려면 대통령을 직접 치십시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722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저 소장님 왜 장관하고 총장하고 싸우는 건가요? 하셨는데 가로. 워낙 싸우는 끈이 많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으니 정치할 거면 사퇴하고 나가서 하라는 입장인 거고요.
윤 총장 입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더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현 정부가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크게 보면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저 두 사람을 왜 싸우냐? 이런 게 솔직한 심정이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고 하도 싸우니까 보기 싫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만약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특정 언론사 사주와 회동을 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건 맞죠. 맞죠. 네, 그 자체로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그럼요. 부적질 하대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인사권자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뭐. 네. 정리가 왜냐하면 정리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저한테 임기를 채우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치면 대통령 본인을 막 어긴 거 됩니다. 대통령도 그거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추 장관을 빼면 검찰 개혁이 무산되고 윤석열 승으로 읽혀질 수도 있어요. 특히 지지층한테. 그걸 아니까 추 장관은 그냥 강공하는 거죠. 어차피 나 못 건드려 이러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격화되는 건데 글쎄 이렇게 계속 가는 게 결국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잖아요. 이게 현 여권에 저는 도움되는 구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움 저는 결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추 장관 빼려면 아들 문제를 빌미로 해서 그걸 핑계로 삼아서 그때 뺐어야 되는데 왜 그때 안 빼고 놔둬가지고 일만 더 커지게 만드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토초동 까투리 김태현 변호사 이한석 기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